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AP 케미스트리 개념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AP 캠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토픽인 intermolecular forces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intermolecular forces and properties.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intermolecular forces가 어떤 뜻인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유닛 3 이전에서 이제 몰레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배우고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몰레큘에 대한 이해는 좀 많이 생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몰레큘이 있으면 몰레큘과 몰레큘 사이의 힘. 다시 말해서 요런 몰레큘과 요렇게 생긴 몰레큘,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 몰레큘 사이에 힘을 갖다가 우리가 intermolecular forces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표현은 종종 이제 intramolecular forces라는 표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단어가. intramolecular forces하고 intermolecular forces. 자, 이거는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intramolecular forces라는 거는 몰레큘 안에 있는 힘, 다시 말해서 몰레큘 내에 있는 케미컬 본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볼 부분은 이런 인트라몰레큘러 포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할 것들은 몰레큘 바깥에서 몰레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즉 intermolecular force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은 꼭 구분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AP 캠에서 다루는 intermolecular forces 종류에 대해서부터 종류부터 먼저 한번 여기서 맵처럼 그리고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는 intermolecular forces 종류가 바로 London dispersion force입니다. London dispersion forces. 자, 우리가 줄여서 런던 포스라고도 하고요. 또는 런던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dispersion force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요런 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게 dipole attraction 또는 dipole forces. 뭐 이름은 이제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요. 아무튼 요 dipole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이드로젠 본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intermolecular forces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dipole force를 배울 때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dipole 그리고 induced dipole forces 라는 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또 하나, 자, 몰레큘과 몰레큘 사이의 힘은 아니지만 아이온과 몰레큘 사이의 힘인 ion dipole forces 요런 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추가로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 전체적으로 다룰 내용이 크게는 세 가지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은 요렇게 추가로 두 개를 더 아셔야 돼요. 자, 요런 부분이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잘 집중해서 듣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intermolecular force 첫 번째 London dispersion force예요. 자, London dispersion force 뜻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Coulombic interactions between temporary fluctuating dipoles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temporary하고 fluctuating dipoles.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몰레큘 하나를 상상을 해볼게요. 자, 하이드로젠 몰레큘 H2죠. 얘는 지금 하이드로젠 아톰 두 개가 코베일런 본드로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몰레큘이죠. 우리가 쓸 때 이제 H2라고 하는 애는 H끼리 연결이 된 거야. 그런데 이 하이드로젠하고 요 하이드로젠은 서로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크기가 같겠죠. 다시 말해서 요 사이에 쉐어되어 있는 일렉트론을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같겠죠. 자, 이쪽으로 하이드로젠이 일렉트론을 당기고 또 이쪽으로 이 하이드로젠이 일렉트론을 당기는데 그 쉐어되어 있는 일렉트론을 각각 자기 쪽으로 당기는 포스가 지금 같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몰레큘을 우리가 non-polar 몰레큘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non-polar 몰레큘이
자, 몰레큘이 이 상황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몰레큘 안에 이 쉐어되어 있다라고 하는 일렉트론들 있지? 자, 이 일렉트론이 사실은 가운데 이렇게 탁 박혀서 픽스드 포지션에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야. 뭐 요런 애들도 그렇고 또 다른 non-polar 몰레큘 하나만 또 그려볼게요. 자, 클로린이라는 애들도 이제 Cl2 요렇게 생겼고 주변에 다른 일렉트론, 즉 본딩에 참여하지 않은 일렉트론들도 이렇게 있겠죠. 자, 이 안에 이런 non-polar 몰레큘 안에서도 일렉트론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렇게 fluctuate를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그냥 어떤 한 순간에 우연히 일렉트론이 한쪽으로 더 쏠려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쪽을 electron density가 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냥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이 가만히 하나의 위치에 탁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그냥 우연히 갔어.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에 일렉트론의 density가 높아졌다라고 해보면 이쪽으로 partially negative charge가 만들어지겠죠. 일렉트론이 더 많이 가 있으니까. 자, 또 반대편에는 일렉트론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상태니까 이쪽은 partially positive charge가 생기겠죠. 다시 말해서 이 몰레큘 자체가 non-polar이지만 opposite end, 양 끝 쪽에 서로 opposite charge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이해되시죠? 물론 이 polarity, 이렇게 charge가 나뉘어진 힘은 지금 세지는 않겠죠. 왜냐면 원래 이 클로린하고 클로린 애들이 둘 다 same electronegativity를 갖는 애들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만약에 옆에 이제 또 다른 클로린 몰레큘한테 이제 근처에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partially positive charge가 생겼으면 여기 있는 일렉트론들을 또 이쪽으로 끌어당겨 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partial positive charge가 옆에 있는 클로린 몰레큘한테 일렉트론을 이쪽으로 땡겨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쪽이 partial negative charge가 되겠죠. 반대로 이쪽 편은 partial positive charge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됐죠? 여기에 positive, 여기에 negative charge가 생겼어. 이 두 개 charge는 서로 opposite이니까 끌어당기겠죠. 자, opposite charge 사이에 attraction이 있는 걸 우리가 쿨롱익 인터랙션이라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 non-polar 몰레큘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게 돼요. 자, 이런 힘이 바로 intermolecular force 중에서도 London dispersion for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ntermolecular force에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몰레큘 사이의 힘이면서도 non-polar 몰레큘 사이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force.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하나 몇 가지 표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전에 이제 이런 몰레큘들이 일렉트론이 그냥 우연히 fluctuate를 하다가 한쪽으로 더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이때 이런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냥 일렉트론들이 momentary unequal distribution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Momentary unequal distribution of electrons. 자, 이게 뭐다? 바로 London dispersion force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 꼭 기억을 합시다. 자, 쌤이 지금 non-polar 몰레큘 사이에서의 force로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 London dispersion force는 모든 타입의 몰레큘에서 다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몰레큘들이 그냥 일렉트론이 우연히 한쪽으로 이렇게 unequal distribution이 생길 수가 있거든. 자, 이렇게 체크하고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런 힘이 이제 어떤 경우에 커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Dispersion forces increase with increasing contact area between molecules and with increasing polarizability of the molecule. 자, 이런 dispersion force는 어떤 경우에 커진다? 일단 몰레큘과 몰레큘 사이에 이렇게 붙어있는 면적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즉 컨택트 에리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세게 잡아당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건 여러분 이미지로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Increasing contact area. 몰레큘이 만약에 요렇게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랑 이렇게
방향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랑 비교를 한다면 오른쪽 경우가 더 컨택트 에리아가 지금 더 넓어졌으니까 더 잘 센 힘으로 dispersion force가 커져서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겠죠. 또 우리가 여기서 그럼 알 수 있는 게 몰레큘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런던 dispersion force는 커지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왜냐? 작은 몰레큘보다는 당연히 larger molecules have greater contact area. 그러니까 당연히 런던 dispersion force도 커지겠죠. 자, 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은 increasing polarizability of the molecule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조금 표현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걸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쌤 교재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polarizability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The polarizability of a molecule increases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electrons in a molecule and the size of the electron cloud. 자, polarizability라는 거는 몰레큘 안에서 일렉트론이 한쪽으로 더 쏠려서 이렇게 opposite charge가 만들어지는 거를 polarizability라고 보면 돼요. 자, 어떤 경우에 이런 게 더 잘 일어나냐? 바로 몰레큘이 일렉트론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또 일렉트론의 클라우드 사이즈가 커진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몰레큘 사이즈가 그냥 클 때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쵸? 몰레큘 사이즈가 크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일렉트론 클라우드가 더 크겠죠. 자, 요것도 한번 그러면 이제 정리를 이미지로 같이 해볼게요. 최대한 이 몰레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상상을 해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따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렉트론이 왜 polarizability가 지금 이런 경우에 더 많은지, 자, 넘버링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1번 그리고 2번. 이때 polarizability가 increase 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일렉트론이 이렇게 하나 있는 애가 있어. 그러면 지금 얘는 이쪽에 partial negative charge가 생긴 게 밑에 애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일렉트론이 더 많은 애보다 얘는 더 일렉트론이 나눠진 느낌이 덜 하죠. 자, 이거를 polarizability라 그래. 자, 아래쪽에 일렉트론 수가 많은 애가 더 greater polarizability를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겠어? 둘의 몰레큘 사이즈가 비슷한 경우라면은 여기 사이에 당기는 힘과 여기 사이에 당기는 힘 둘 중에 아래쪽 몰레큘 사이의 힘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게 지금 1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Number 2. Size of the electron cloud. 자, 이거는 뭘까? 왜 size of the electron cloud가 클수록 polarizability가 큰지. 자, 만약에 몰레큘이 요만한 애가 있어. 그리고 자, 일렉트론이 한쪽으로 갔어. 또 이번에는 몰레큘이 이따만한 애가 있어. 자, 일렉트론의 숫자가 같더라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일렉트론이 쏠려 있어. 자, 그럼 여기 안에 몰레큘에서 지금 찰지가 나눠진 느낌보다 아래쪽이 더 확실하게 나눠진 느낌이 들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네거티브 찰지가 만들어진다 해도 너무 가깝잖아. 거리 자체가. 파지티브 찰지가 이쪽인데. 자, 근데 얘는 어때? 저 끝에 네거티브 찰지 있고 저 끝에 파지티브 찰지 있으니까 훨씬 더 폴라라이저빌리티 커진 느낌 들죠. 찰지의 디퍼런스가 더 확실하잖아. 양쪽 끝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래쪽과 같이 size of the electron cloud가 더 큰 아이를 greater polarizability를 갖는다라고 하고 이런 아이들 사이의 intermolecular force가 얘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London dispersion force 경우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숫자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자, AP 캠에서 꼭 자주 묻는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London dispersion force가 커지는 조건 첫 번째, contact area가 클 때 두 번째는 이제 polarizability가 커질 때인데 그게 뭐다? number of electron이 많을 때 또는 size of the electron cloud가 커졌을 때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런던 디스퍼션 포스 크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서 서술형 답안을 쓸 때 왜 이런 몰레큘이 더 옆에 있는 몰레큘보다 greater London dispersion force를 갖는지 얘기를 한다면 그에 대한 reasoning도 같이 해줘야 돼요. 보통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런 경우에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이유까지 정확하게 쓸 수 있겠죠. 자, size of the electron cloud는 대부분 뭐 size of the molecule 이런 식으로 설명을 풀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dipole moment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dipole moment라는 거는 polar molecule 안에서 자, 하나 그림으로 또 그려서 볼게요. HCl 이렇게 생긴 polar molecule이 있어. 자, 이게 polar molecule인지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앞에서 유닛 2에서 실제 수업에서는 다 배우고 넘어옵니다. 자, 이게 polar molecule이라는 아이인데 한쪽으로 찰지가 언제나 확실하게 쏠려 있는 거야. opposite charge가. 앞에서처럼 이제 non-polar이라는 애는 우연히 momentary unequal distribution of electron 때문에 그냥 momentarily 이런 charge difference가 생겼다면 지금처럼 polar molecule은 항상 charge difference가 있는 아이예요. 왜 때문에? 바로 electronegativity의 difference 때문에. 자, 클로린이 더 하이드로젠보다 electronegativity가 큰 애죠. 그러니까 클로린이 하이드로젠하고 같이 쉐어하고 있는 일렉트론을 더 자기 쪽으로 당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클로린 쪽으로 partial negative charge가 생기고 하이드로젠은 partial positive charge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쪽으로 더 일렉트론이 어때? 쭉 쏠려 있는 상태죠. 자, 이런 걸 우리가 polar molecule이라 하고 찰지가 얼마나 저쪽으로 쏠려 있는지 일렉트론이 지금 당겨지고 있는지에 대한 크기를 dipole moment라고 해요. 자, 이 dipole moment가 바로 polar molecule 사이에서의 인터랙션을 만드는 중요한 힘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dipole, induced dipole이라는 얘기도 할 거라 했고 또 이렇게 ion dipole force라는 것도 얘기하기로 했죠.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먼저 dipole, induced dipole은 먼저 여러분이 거기를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polar molecule과 non-polar molecule 사이에서의 중요한 force예요. 자, polar molecule은 언제나 dipole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HCl 이런 애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네거티브 찰지가 옆에 만약에 non-polar molecule이 있다면 여기 있는 일렉트론을 자기 쪽으로 아니죠. 반대쪽으로 밀어버릴 수가 있겠죠. 여기 네거티브 찰지가 있으니까. 자, 네거티브 찰지가 여기 있는 일렉트론을 지금 저쪽으로 민다는 거야. 이쪽으로. 왜? 같은 찰지, 지금 same 찰지니까 더 밀어버리잖아. repulsion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는 네거티브 찰지가 이쪽에 네거티브 찰지를 만들고 또 이쪽으로는 포지티브 찰지를 만들었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다이폴이 옆에 있는 논폴ար 몰레큘한테 다이폴을 인듀스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기는 찰지 디퍼런스를 갖다가 induced dipole이라고 해요. 얘가 다이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듀스 했기 때문에 유도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어트랙션이 생겨. 이 포스를 갖다 우리가 dipole, induced dipo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폴러 몰레큘과 non-polar 몰레큘 사이의 포스 맞죠. 자, dipole, induced dipole은 이런 힘이에요. 근데 이제 비슷한 크기에서 비교를 한다면 앞에서 보고 넘어온 다이폴과 다시 앞에서 아직 안 봤죠? 지금 다시 이제 볼게요. 다이폴 인터랙션은 그럼 뭐겠어? 다이폴은 훨씬 쉽죠. 우리가 앞에 걸 다 이제 이해를 했으면 HCl 이 아이들은 둘 다 폴러 모레큘이죠. 폴러 모레큘이 가진 원래 있는 퍼머넌트하게 생겨 있는 네거티브 찰지 다이폴하고 이쪽에 항상 있는 포지티브 찰지 이 사이에 어트랙션이 있는 거죠. 그쵸? 다 그려볼게요. 여기는 포지티브, 여기는 네거티브. 자, 이 사이에 포스가 그럼 뭐야? 여기는 다이폴하고 여기는 다이폴 사이의 포스다 해서 자, 이 포스를 바로 우리가
dipole-dipole inter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dipole-dipole interaction은 뭘까요? 정리를 해보면 polar molecule하고 polar molecule 사이에 중요한 main force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 얘는 이제 몰레큘 사이의 힘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볼게요. 아이온과 다이폴 사이의 힘이 뭘까?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소듐 아이온이라는 캣아이온을 하나 이제 그려보고 이제 유명한 폴라 몰레큘인 water 하나 그려볼게요. water 몰레큘은 참고로 H2O로 이루어져 있는데 옥시전 쪽이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또 하이드로젠 쪽이 포지티브 차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애죠. 왜냐면 옥시전이 일렉트로네거티비티가 훨씬 큰 애니까. 그럼 이 아이온과 이 몰레큘 사이에 지금 이 네거티브 차지 띄는 쪽 부분으로 강하게 또 잡아당기는 어트랙션이 생기겠죠? 자, 이 힘을 바로 우리가 아이온과 폴러 몰레큘 사이의 힘인 아이온 다이폴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온 다이폴. 자, 여러분 이거 그림이 다 보이실까요? 아이온 다이폴 forces of attraction. 그러니까 자 여기선 말 그대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아이온하고 폴러 몰레큘 사이의 forc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이제 다 봤기 때문에 밑에서는 이제 글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dipole-induced dipole interactions are present between a polar and non-polar molecules. These forces are always attractive. The strength increases with the magnitude of the dipole of polar molecule and with polarizability of the non-polar molecule. 자, 우리가 근데 방금 polarizability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왔죠? non-polar molecule에서 polarizability가 커지기 위한 조건은 뭐였죠? 이렇게 나온 김에 리뷰를 해보면 size of the electron cloud가 더 크거나 또는 number of electron이 더 커졌을 때, 많아졌을 때 이런 애들이 greater polarizability를 갖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이폴하고 인듀스 다이폴 인터랙션을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non-polar 몰레큘이 갖는 polarizability 그리고 polar 몰레큘이 갖는 다이폴의 크기 이런 걸로 이제 따져볼 수가 있어요. 나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dipole-dipole interaction입니다. dipole-dipole interaction은 polar molecule 사이의 force라고 했죠. So dipole-dipole interactions are present between polar molecules.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쌤 카메라 때문에 가려질까봐 약간 필기를 이렇게 아래쪽에 할게요. The interaction strength depends on the magnitude of the dipoles and their relative orientation. 근데 사실 이런 이슈가 아직까지 APChem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았어요. dipole-dipole interaction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해보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자, HCl이라는 애가 다이폴을 가지고 있을 때, 즉 한쪽으로 찰지가 쏠려 있을 때 네거티브 찰지가 이렇게 네거티브 찰지가 있겠죠? 근데 얘랑 지금 이쪽이 포지티브니까 이렇게 반대 찰지 애들이 서로 바로 가깝게 맞닿아 있는 경우가 이렇게 방향이 배열된 경우가 강한 어트랙션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이 HCl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별로 인터랙션이 크지 않겠죠. 예를 들어 무슨 소리냐면 Cl하고 H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 있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럼 지금 이 사이에는 인터랙션이 잘 안 일어나겠죠. 자, 그렇게 방향도 중요한데 문제에서 묻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어. 여태까지 안 나온 게 이제 또 새로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요 문장, 요 마지막 요 내용이 중요해요. Interactions between polar molecules are typically greater than those between non-polar molecules of
comparable size. 자, 여기서 키워드를 쌤이 다 하이라이트 쳤어요. polar molecule 사이엔 이제 어떤 force가 있는지 정리를 해보면 polar molecule 사이 인터랙션은 기본적으로 모든 몰레큘이 가질 수 있는 LDF, 즉 London Dispersion Force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죠. 플러스 dipole-dipole 인터랙션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non-polar 모레큘들은 이제 어때? non-polar 모레큘은 LDF, 즉 London Dispersion Force밖에 못 갖는다 그랬잖아. 그쵸? 맞죠? 자, 그러면 LDF만 갖는 애랑 LDF 플러스 dipole 갖는 애랑 그냥 언뜻 비교하면 당연히 폴ար 몰레큘이 더 크겠죠. 그리고 또 이제 비교하면 보통은 같은 사이즈 몰레큘을 놓고 본다면 LDF보다 당연히 dipole이 더 힘이 크겠죠. 왜냐면 charge difference가 확실한 애들 사이에서의 attraction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조건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comparable size라는 거는 이 둘 사이에 둘 몰레큘들이 지금 종류가 similar size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polar 모레큘하고 아주 큰 non-polar 모레큘을 비교를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polar 모레큘 사이의 force가 더 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on dipole force는 우리가 다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앞에서 이 ion dipole force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 ion dipole force가 더 커지는지 이 힘이 커지는 조건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Ion dipole forces of attraction are present between ions and polar molecules. These tend to be stronger than dipole forces. 자, 일단 dipole보다는 보통은 훨씬 얘가 더 센 힘이야. 왜냐면 아이온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찰지가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비교적 되게 센 힘이고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때 이런 아이온 dipole force가 커지는지, 자, 첫 번째로 아이온의 레디어스가 작을 때, 즉 아이온의 크기가 작을 때 더 큽니다. 또 하나는 아이온에 있는 찰지 있지? 찰지가 클 때 더 큽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해보면 소듐이랑 마그네슘이 있어. 그럼 찰지가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떤 월열 몰레큘하고 사이에 더 센 아이온 다이폴 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둘 다 우리가 쿨롱스 인터랙션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쿨롱스 인터랙션이 뭐였죠? K 컨스턴트에 Q1, Q2에다가 R 스퀘어드인데, 자, 지금 말한 게 아이오닉 찰지가 바로 이 부분이야. 찰지가 클수록 당연히 포스가 커진다 이거죠. 또 하나, 여기서 R 부분이 뭐였냐면은 찰지 사이에 두 개 찰지 사이에 디스턴스였어. 거리가 멀면은 힘이 약해지겠죠. 다시 말해서 거리가 짧을수록 이 쿨롱스 어트랙션은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오닉 레디어스가 큰 애보다 아이오닉 레디어스가 이렇게 자그마하면은 옆에 있는 폴ар 몰레큘하고 더 가까이까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딱 달라붙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오닉 레디어스가 작다라는 게 둘 사이에 디스턴스가 짧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조금 심화 개념이야. 요렇게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시험 때 써주면 굉장히 점수 잘 받죠. 네, 요런 거 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마지막 하이드로젠 본딩이 나왔어요, 드디어. 하이드로젠 본딩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strong type of intermolecular interactions that exist when hydrogen atoms covalently bonded to the highly electronegative atoms NOF. 자, NONF가 굉장히 electronegativity 큰 애들이었죠. 자, 여기에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covalently bonded 되어 있을 때 그때만 갖는 포스가 바로 하이드로젠 본딩이야. 그러면 HF, HO, HN. 자, 요렇게 생긴 애들이 옆에 있는 또 다른 하이드로젠 하고, 자, 이 사이에 어트랙션이 강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왜 생길까? electronegativity가 엄청 큰 애라면 지금 여기에 굉장히 strong negative charge를 만들었겠죠? 이쪽으로. 자, 이쪽은 이 하이드로젠은 지금 굉장히 또 이제 strong하게 뺏겼겠죠? 그래서 자, 여기는 positive charge가 강하게 생겨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opposite charge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이 하이드로젠의 크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몰레큘이 지금 얘랑 엄청 가까이까지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야. 거리가 짧으면 힘이 세진다 그랬잖아. 당기는 힘이. 방금 전에 보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젠 본딩은 웬만한 dipole attraction보다 훨씬 세기가 센 힘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굉장히 센 positive charge, 여기는 negative charge 이렇게 생겨 있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이드로젠 본딩에서 이제 보는 건데, H는 반드시 F나 ON 이 중에 하나랑 묶여 있어야 되고, 대신에 이제 이쪽은 뭔가 뭐 카본 같은 애가 이렇게 붙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랑 붙어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이 사이에 하이드로젠 본딩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왜? 얘가 어쨌든 electronegativity 센 애니까 카본하고 쉐어하기로 했던 일렉트론을 자기 쪽으로 왕창 당겨서 어쨌든 여기 지금 네게티브 차지가 세게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는 포지티브 차지가 센 애니까 둘 사이에 여전히 하이드로젠 본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되게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문제에서 진짜 약간 허접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배운 초반에는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 가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이 부분이 하이드로젠 본딩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면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뭐죠, 지금? 코베일런트 본드죠? 자, 하이드로젠 본딩은 인터몰레큘러 포스, 즉 몰레큘 바깥의 힘이야. 그러니까 몰레큘 바깥에 여기 있는 애들이지. 요런 애들은 절대 하이드로젠 본딩 아닙니다. 코베일런 본드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코베일런 본드 개념을 이제 다시 가지고 와서 보면 코베일런 본드는 앞에서 방금 단어 요 개념 시작할 때 얘기를 했죠. 인트라 몰레큘러 포스라고 해서 몰레큘 안에서 있는 힘이야. 작용하는 힘이야. 자, 그런 코베일런 본딩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인터 몰레큘러 포스 종류들보다는 훨씬 센 힘이에요. Very strong. 그래서 이제 the forces of attraction between the molecules are much weaker. 자, 우리가 아무리 intermolecular force에서 누가 세다, 누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하이드로젠 본딩이 아무리 세도 코베일런 본드랑 비교하면 엄청 약한 힘이야. 이거 지금 바이오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여러분이 이제 바이오 가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바이오에서 그 DNA 더블 스트랜드가 있으면 이 사이 베이스 사이의 본딩을 하이드로젠 본딩이라 하고 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 부분을 코베일런 본드라고 해요. 근데 쌤이 방금 뭐라 그랬어? 하이드로젠 본딩이 훨씬 약하다 그랬지. 코베일런트랑 비교하면. 그래서 UV 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 선라이트 안에 자외선 있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스킨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 DNA 더블 힐릭스에서 요런 데를 끊어낼 수 있어. 왜? 하이드로젠 본딩이라서 UV 라이트이 오면 높은 에너지로 얘를 브레이크 할 수가 있는데 요 코베일런 본드로 이루어진 DNA의 백본 부분은 절대 UV 라이트이 끊을 수 없습니다. 자, 바이오를 듣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관심 없는 얘기겠지만 혹시 이제 바이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되게 이거를 같이 지금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까봐 언급을 살짝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intermolecular force 얘기할 때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 이거랑 이제 항상 연결이 돼서 나와요. physical property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걔가 어떤 템퍼레처에서 이제 녹는지 멜팅 포인트 또는 언제쯤 얘가 이제 vaporize 하는지 어느 템퍼레처에서 그런 boiling 포인트 끓는 점이죠. 또 vapor pressure vapor pressure라는 거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이렇게 리퀴드가 있으면 얘가 날아가서 가스가 되잖아?
다시 말해서 evaporation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evaporate을 잘 하면 여기 vapor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겠죠? 만약에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라면은 자, 그럼 요 아래쪽에 그려볼게요, 그림을.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닫혀 있고 리퀴드에서 가스로 몰레큘들이 많이 날아가면 지금 이 공간에 굉장히 vapor이 많이 생기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vapor pressure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럼 vapor pressure이 높다는 건 그만큼 리퀴드가 가스로 잘 날아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리퀴드 사이에 인터랙션이 굉장히 세면, 즉 intermolecular force가 세면은 그걸 끊어내고 날아가기가 쉽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intermolecular force가 크다면 리퀴드 몰레큘이 날아가질 못해. 그럼 vapor이 많이 안 만들어져. 그럼 vapor pressure는 어때? 작겠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intermolecular force하고 vapor pressure의 크기는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또 이제 melting point, boiling point도 이제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melting은 이제 solid에서 liquid 가는 거고, boiling은 이제 liquid에서 gas로 가는 건데, 이 모든 몰레큘들이 인터랙션을 다 이제 끊어냈을 때 리퀴드가 되고, 더 많이 끊어가지고 이제 intermolecular force를 거의 다 없앤 상태가 가스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melting point는 melting point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더 많은 힐 에너지 넣어줘야 되니까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겠죠? 또 boiling point까지 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boiling point temperature가 높겠죠? 어느 경우에? intermolecular force가 센 경우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intermolecular force가 크면은 melting point 높고요. boiling point도 높고 vapor pressure는 낮습니다. 이렇게가 세트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vapor pressure하고 boiling point는 보통은 이제 뭐 인터랙션이랑 거의 무조건 directly related 되는 크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이 부분 약간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리퀴드에서 이 리퀴드 사이의 인터랙션을 끊어내고 가스가 되는 거는 바로 intermolecular force랑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가스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울 때 몰레큘과 몰레큘 사이에 인터랙션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거의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퀴드 사이에 있는 모든 intermolecular force를 이제 다 끊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intermolecular force가 크면은 이 과정이 더 힘들겠죠. 근데 이제 melting point도 비슷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영향이 조금 적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야, 사실 이 부분은.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intermolecular force를 이제 비교하는 실제 example을 가져왔어요. 자, 먼저 플로린부터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네 가지를 볼게요. 얘는 지금 뭐야? 전부 다 non-polar 모레큘이죠. 그러면 non-polar 모레큘 사이에 유일하게 LDF만 같겠죠. 근데 보니까 어때? boiling point가 점점 increase 하고 있죠. 숫자를 보세요. 그런데 F2, Cl2, Br2, I2가 실제 atomic radius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그렇다면 molecule 사이즈도 이렇게 갈수록 커지겠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electron cloud의 사이즈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애들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운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죠. intermolecular force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boiling point가 커진다, 높아진다. 요렇게. 또 하나,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요렇게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위에 있는 몰레큘은 지금 뷰테인이라고 해서 non-polar 몰레큘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알아두면 편한 게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으로만 이루어진 아이들은 non-polar 몰레큘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뭔가 옥시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non-polar 아니고 얘는 polar 몰레큘이에요. 왜냐면 옥시전 쪽으로 일렉트론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여기 partially negative charge가 생겼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polar이야. 그러면은 각각의 몰레큘이 갖는 intermolecular force 종류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얘는 뭐야? LDF 밖에 없겠죠. 근데 얘 밑에는 어때?
LDS 플러스 다이폴 포스를 갖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이즈라는 게 주어진다면 누가 더 크겠어요? 아래쪽에 인터몰레큘러 포스가 더 크겠죠. 얘는 이게 두 개가 합쳐진 포스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 데이터가 주어졌어. 보일링 포인트가 얘는 마이너스 5.5 degree Celsius, 그리고 밑에 프로파논이라는 아이는 보일링 포인트가 56.2 degree Celsius.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인터몰레큘러 포스가 크니까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개념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로젠 본딩도 굉장히 센 인터몰레큘러 포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좀 해볼 건데 H2O, HF, NH3 자, 요런 아이들 세 개가 지금 꺾여 있는 트렌드가 나와 있어. 무슨 트렌드에서? 보일링 포인트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지금 좀 높은 값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지금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 H2O, HF, NH3 여러분 혹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이게 공통점이 뭔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찾았을 것 같은데 제목에 하이드로젠 본딩이라고 써있죠. 그 밑에 있는 그림이니까 얘네들이 갖는 공통점은 바로 하이드로젠 본딩입니다. 이 그래프를 쌤이 직접 그렸어요. 교재 만들 때. 마음에 드는 이거가 찾기가 힘들어서 그렸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교재를 만들었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하이드로젠 본드 하는 애들이 보니까 어때? 보일링 포인트가 확 점프해서 이렇게 높아져 있죠?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물론 이 지금 그래프를 더 자세히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그거 다 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실제 수업 때는 이제 좀 더 이걸 자세히 보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고 싶어서 이 문제로 이제 넘어올게요. 자, 실제 2017년 AP Chemistry Free Response Question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문제 읽어볼게요. CCl4라는 몰레큘이 있대. 근데 얘는 이제 CCl4 can also be produced by reacting CHCl3예요. 지금 얘는 with Cl2 at 400 degrees Celsius as represented by the equation below.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반응을 시켜서 CCl4라는 애를 만들었다는 거죠. HCl도 만들어졌고 At the completion of the reaction, a chemist successfully separates CCl4 from the HCl by cooling the mixture to 70 degrees Celsius.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두 개 섞여 있는 믹스처에서 cooling the mixture to 70 degrees Celsius 온도를 쭉 내려가지고 요 몰레큘과 요 몰레큘 두 개를 separate 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일링 포인트랑 똑같은 온도인 컨덴세이션 포인트가 달랐다는 거예요, 둘이. 자, 컨덴세이션 포인트는 뭐죠? 가스가 리퀴드로 변하는 온도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컨덴세이션 포인트라 하죠. 그러면 이제 높은 온도에서부터 천천히 온도를 떨어뜨렸더니 둘 중에 누군가가 먼저 컨덴세이션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군지를 문제에서 이제 알려줬죠. At which temperature the CCl4 condenses while the HCl remains in the gaseous state. 자, HCl은 아직 가스고 CCl4이 먼저 컨덴세이션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가 더 higher condensation 포인트를 갖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돼요? CCl4가 높은 온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을 때 먼저 컨덴세이션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리고 얘는 아직 가스라는 거는 얘는 이제 더 온도를 내려야지 가스에서 리퀴드로 변한다는 거니까. So, 정리를 해볼게. 너무 문제가 기니까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볼게요. CCl4 has higher condensation point 또는 뭐 boiling point랑 같은 거죠. 이 온도 지점이 이렇게. Then HCl does.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Identify all types of intermolecular forces present in HCl. 자, HCl은 이제 몰레큘 구조가 폴러 몰레큘이에요. 우리가 이제 토픽 2랑 뭐 자세히 배우고 이제 넘어오면은 HCl이 폴러인 거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뭐야? 답은? Identify all types of intermolecular forces present in HCl은 답이 뭐겠어요?
LDF 플러스 dipole forces겠죠. 그럼 여기다가 칸이 좀 작지만 여기다 써볼게요. HCl has London dispersion forces and dipole interactions 이렇게 또는 forc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1번에 대한 답이야. 계속해서 볼게요. Number 2. W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relative strength of the intermolecular forces in CCl4 and HCl? Justify your answer in terms of the information above.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쌤이 교재에 굳이 딱 배우자마자 확인해 보려고 넣어놨어. 되게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 잠시 퍼스하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쌤이 힌트는 다 줬죠, 문제 시작할 때. CCl4 has higher condensation point. 자, 그럼 이게 뭐야? 우리 방금 전에 physical property 보고 넘어왔으니까 boiling point 높다? 이게 바로 condensation point 높은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추가로 써놔도 돼요. 여기다가 condensation point도 높다. 언제? intermolecular force가 클 때. 자, 그러면 지금 얘가 갖는 intermolecular force가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 CCl4이 갖는 intermolecular force가 더 크기 때문에 HCl보다 higher temperature에서 condensation이 일어난 거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옆에다 빈 칸을 냅뒀어요. 여러분 정리를 해볼 수 있게. The intermolecular forces among CCl4 molecules. 이거 혹시 다 보이죠? 이렇게 살짝 밑으로 쓸게요. 쌤 카메라 때문에. 됐나? 자, 이렇게. The intermolecular forces among CCl4 molecules must be stronger than. 자, 여기서 이제 좀 표현을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주자면은 than the combined forces of London dispersion forces and dipole attractions among HCl molecules. 이렇게 써주면 아주 좋죠. 왜? HCl 모레큘이 갖는 force 종류가 실제로 얘랑 얘 합친 force니까. 이해되세요? Because the CCl4 condenses at a higher temperature than HCl. 자, 답이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full score 받을 수 있어요. 전체 점수 다 깎이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컬리지 보드가 문제를 조금 영악하게 내긴 했어. 바로 앞에 1번에서 일부러 학생들한테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이걸 물어본 거야. HCl force가 뭐가 있니? 하면은 요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CCl4 같이 non-polar한 애들이 LDF만 갖는 것보다 당연히 이 힘이 더 크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당연히. 그 개념을 이제 그 친구도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나름. 그렇지만 조금 모자랐지. 자, 몇 퍼센트가 모자란 거죠. 그렇게 개념 공부를 하면은. 왜?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잖아. comparable size일 때만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랬어. 다시 말해서 CCl4가 HCl보다 크기가 많이 크면은 얘가 가진 London dispersion force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컨덴세이션 포인트라는 거야. 이거는 결과값이거든. 둘 사이의 인터몰레큘러 포스가 실제로 누가 더 큰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절대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결과야.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서 문제를 답을 써 내려가야 되고, 문제에서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줬어요. Justify your answer in terms of the information above. 그러니까 학생들이 혹시 이제 이걸 헷갈려서 쓸까봐 이 information above라는 게 이 70도씨에서 컨덴세이션을 더 높은 온도에서 한다라는 정보를 써먹어라 라고 다시 한번 문제에서 언급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다뤄봤어요. 사실 이제 AP 개념용으로 이제 찍었지만 사실 IB 케미스트리 하는 친구들도 이 내용 똑같이 되게 자세히 배우죠. 그래서 그냥 뭐 AP 친구, IB 친구, 뭐 A레벨 다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한 토픽이 강의가 필요했다면 이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처음 배우는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조금 이제 학교 수업을 들었고 한 친구들은 이제 좀 이렇게 이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몰랐던 부분도 이제 구멍 생겼던 부분들도 많이 채워지고 정리를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를 제 쌤이 준비해 올게요.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